이 입원에 있는 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은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하나가 이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세간을 뒤흔들고 있는 모 교육공무원, 교사죠. 교사의 민폐 주차, 갑질 주차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왔습니다. 뭐 제가 이런 소재를 다루는 것들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뭐 세대 갈등이나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추리는 아니고, 사회적 공분을 불어일으키는 정말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감정을 소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왜 법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제가 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요, 재미로만 봐주세요. 1년 넘게 민폐 대각선 주최한 여교사, 알고 보니 거주자도 아니야. 여교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 공무원일 것이고요. 만약에 사립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립학교 교원이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도 굉장히 사실상 공무원처럼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보호와 또 이제 연금 제도로 인한 신분 보장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뭐 어느 지역인지 어느 학교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1년 넘게 민폐 대각선 주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철밥통을 부숴버리는 게 제일이구만. 철밥통을 부숴버린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니까 뭔가 해결이 됐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역시 자동차 관련된 것, 대부분의 사회 이슈들이 이제 보배 드림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A씨는 차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게 A씨가 그 교사인 것 같아요. 차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주가 A씨가 이제 신고한 사람이고, 국민신고를 통해, 자 여기가 핵심이죠,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자 차주는 결국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자동차에 휴대전화 번호가 당연히 있고, 또 주차하는 이 기사를 보면 차를 이제 빼는 과정에서 직접 이제 면대면으로 대면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민폐 주차가 1년 넘게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교사께서, 이 차주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곳 같은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기 충전하는 데가 보면 이렇게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이중 주차용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각선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차를 밀 수도 없고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중 주차를 하면은 이게 밀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빼려면 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주차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번호판이 지금 전기차 번호판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뭐 충전을 기다리나 싶었는데, 일단 이 아파트 주차장의 주민이 아닌 것에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차주는 결국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차를 빼달라고 말만 했지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생각을 못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누리꾼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는 거죠. 참 1년 넘게 이어졌던 이 무지막지한 몰상식한 행각이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됐다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또라이 새끼들이 많은데, 이 또라이들이 말로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많잖아요. 저도 뭐 가끔 가도 그런 일을 겪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배들이 몰라 사회적 공론화될 정도의 또라이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무슨 노동자나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사였다는 게 더 이제 놀라웠던 부분이죠. 교사였던 분이 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탕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라는 최후 통첩이 바로 해결 방법이었는데, 여기 보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얘기 참 들으면은 품위 유지라는 거는 뭐 옷 잘 입고 다니고 뭐 깨끗하게 다니고 잘 씻고 다니고 이걸 의미하는 건가? 이게 주차, 물론 이게 몰상식하고 비도덕적 행동인 거 맞는데 품위 유지 위반이랑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보는 그런 품위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어떤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일체의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랑 갑질, 그리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 이런 것들이 포함인데, 일단은 이 주차장 주민이 아닌데 주차장을 하는 것부터가 1번
개념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주차를 그래 뭐 급하면 들어올 수도 있지 한두 번은. 근데 주차를 해도 이렇게 이중 주차해서 엔단을 이제 이거 기어를 안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각선에 해놔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는 행동 자체도 개념 없는 행동들이고, 또 행동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계속 메시지 보내고 또 차를 빼달라고 말만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도 개념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교육청의 정식으로 알려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면 이런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육청의 정식으로 알린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이 국가공무원법 여러 그냥 품위 유지가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에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에, 자 이게 핵심입니다. 내외를 불문하고, 이 좀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오히려 이 말이 더 정확해요. 직무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든 직무와 관련이 없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없이 퇴근해서 그냥 사생활에서 뭐 술 먹고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와중에도, 즉 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서도 기본적인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공무원도 어차피 그냥 근로자 노동자이고 퇴근하면은 그냥 똑같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은근히 품위유지 의무가 공무원들 신경 쓰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의무가 있으면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있겠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바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보시면은 공무원이 다음 각 하는 어당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잘 보세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해야 된다고 필요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징계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징계 의결 자체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약하다 할지라도 징계 처분 자체는 이게 웬만한 그런 품위 유지 의무나 그런 어떤 의무 위반 행위가 그 사실관계가 인정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징계 절차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필요적으로 징계에 회부하고 또 징계 처분해야 된다고 필요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한 경우, 그래 법률과 명령에 따라 위반한 건 당연하지. 자, 직무상의 의무, 이 발음 바꿔 얘기하면 직무와 관련된 의무니까 근무 시간에서 공무원의 그 직위에서 발생하는 의무들을 위반하거나, 이것도 있어.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일 안 한 때. 여러분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 직무 태만으로 징계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철밥통이라는 게 이제 뭐 모든 징계에서 다 쉴드 쳐진다는 추리는 아니고, 그냥 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고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공무원이든 아니지 사적 주체든 상관없이 어떤 징계를 받으면 불이익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공무원 징계가 의외로 되게 세요 이게. 왜냐면은 징계 한번 받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받으면은 그에 부수하는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에도 또 이게 시도 간 이동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을 거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한테 이제 가해지는 불이익 중 하나가 멀리 이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전보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 대구 가서 근무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산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 충남 서산 가서 근무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나랑 집이 멀어지면은, 나는 부산 사람인데 우리 가족 모두 부산에 있고 나 한평생 부산에 살았는데 갑자기 충남 서산에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당장 내가 퇴근하고 갈 데가 없는 거죠. 맨날 버스나 운전해가지고 부산 가서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봉을 떠나가지고 근무제 바꿔버리는 것조차, 즉 날려버리는 것조차 일단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제 징계받은 놈이랑 낙인이 찍혀버리고, 또 유형적인 불이익으로서 갑자기 여기서 뭐 오피스텔 월세라도 얻어야 되는 건데, 이 금전적인 불이익도 상당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여기도 이 말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품위 유지 의무와 마찬가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합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해서 퇴근하거나 휴가 가서 휴양지에서 뭐 좀 추태를 부려고 이런 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 사안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주차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식 근무 시간 이전에 행해지고 뭐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그 공무원으로서의 그 어떤 교사로서의 직무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로 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올라와서 보면 이제 교사라고 직업이 특정이 됐으니까 이제 교육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어떤 명예에 이제 악영향을 가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을 때인데, 이 차주 본인의 체면 또는 위신도 손상됐을 뿐더러 좀 더 크게 가면 교사라는 집단 자체, 왜냐면 이게 뭐 다른 공무원도 있겠지만은 이 교육 공무원 특정이 됐으니까 이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된 말로 쪼개 팔리겠어요.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 집단 전체에 대한 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이 될 거고, 직무를 불문하지만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분명히 해당한다는 거죠. 징계 처분해야 되고, 그럼 징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당연히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처분이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감봉, 월급 깎는 거. 견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나 그런 뭐 정직 이런 거, 그러니까 유형적 눈에 보이는 거는 뭐 큰 불이익은 없지만서도 견책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반성문도 쓰고 불러서 몇 소리 듣고 한다는 건데, 우리 그냥 회사에서 깨지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공식적인 오피셜 레코드로 이 사람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남습니다. 견책. 그래서 견책을 받으면은 당장 뭐 월급이 깎이거나 정지되는 건 없지만은 일단 각종 포상이나 그런 것이 제외되고, 승진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승진 점수 깎이고요, 정상평가에서 가장 낮은 고과를 받고, 성과급도 물론 여러분 공무원도 성과급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급도 뭐 제가 알기로 S 등급부터 뭐 B-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성과급은 제일 적게 받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감봉이죠, 견책은. 자,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파면, 해임, 이 두 개는 자르는 거죠. 근데 파면과 해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바로 공무원 연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이제 공무원 이제 연금 낸 거를 기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이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분들은 이제 일시급으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면 또는 해임의 가장 차이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게도 이 공무원 연금, 퇴직금으로서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이게 전액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반만 지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제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해임돼서 자발적 퇴사하는 것들은, 해임도 자발적 퇴사 아니겠죠. 하여튼 해임은 이제 잘리는 거니까, 이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퇴직금을 전액은 지급받고 다만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파면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 플러스 공무원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군인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국가 전체적인 국가 공무원도 일정 기간 근무를 했으면 이걸 일시급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파면되면요, 연금 수급권도 거의 박탈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면이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상 노후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강등 또는 정직. 강등은 이제 계급을 낮추는 거죠. 혹은 공무원 급수 낮추는 거고, 정직은 너 몇 달 동안 회사 나오지 마. 중징계는 당연히 이 정직까지가 중징계, 경징계는 이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가끔가다 공무원들 중에 이제 징계 처분했는데 이제 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직장마다 공무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불문, 말 그대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 가끔가다 뭐 이거 면죄부 준 게 아니냐,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불문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요새 이렇게 뭐 품위유지 의무로, 물론 뭐 더 심한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품위유지 의무나 이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중에서 가장 큰 게 성비위거든요. 성비위 중에서 좀 가벼운 것들이 있잖아요. 추행까지 이르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 불문으로 돼도 사실관계 인정되면은 이것도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공무원 사회가 클 것 같지만은 은근히 또 엄청 좋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생 같이 가니까, 이거 뭐 불미스러운 일을 불문이라고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상 너 그 행위는 했잖아 라고 나중에 누가 손가락질해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징계령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이제 여교사는 왜 이렇게 바로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라고 꼬리를 내렸을까라고 보니,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린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죠. 이 교육청, 뭐 어떤 학교가 되면 학교개헌 장애나 그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지원청의 청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게 단순 한두 번 하고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묻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1년 동안 계속되고 이게 중앙 일간지에까지 인터넷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거 징계 의결 무조건 할 겁니다.
이게 징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게다가 여기 보면은 만약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을 알린다고 하면은 이 국민신문고에 여러분 민원 올리시면 그러면 답변이 와요. 답변이 오는데 뭐 귀하의 문의사항을 알겠으나 이거는 뭐 빅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죄송. 이렇게 답변 달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게 민원인에게 결과를 줘야 되고 또 언론에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언론 보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왜냐면 인사라는 공무원들은 이제 인사에 엄청 목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벌백계로 세게 처벌할 겁니다.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은. 그래서 징계액 요구를 했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경징계, 제가 보기에는 경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불문으로는 절대 끝나기가 힘들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급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차 못 빼는 사람들이 유형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데 뭐 이게 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형적 사례들이 정식으로 접수가 될 경우에는 경징계 이상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어요. 99.999%의 공무원분들께서 다 열심히 일하시고 오히려 그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이나 이제 부당한 민원 요구로 인해서 골머리 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처밥통은 아니다. 처밥통은 아니고 이런 징계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징계의 위험은 결국 본인이 그런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직무를 불문하고 했을 때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행동거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판례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게 사립학교 교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안인데 결국 핵심 이게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징계처분 불복하면 행정소송 제기해서 징계처분 취소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교사였는데 열화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시험 시간 이외에 시험 답안지 기회부 허용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객관식 시험 한 번이나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시험 시간 이외에 시험지 답안 기회 허용하는 거 이거 뭐 원정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치자면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시죠? 이거 누구는 딱 손 내려놓은 누구는 OMR 카드 3개 적으면 이거 당락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자, 이거는 그렇다. 이거는 정말 직무랑 밀접한 의무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을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켰다. 아마 구내식당에서 뭔가 이렇게 뭐 배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 보지 못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부 규정 위반, 근무상으로 무단 복색 굉장히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징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아라비아 숫자를 1, 2, 3, 4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별개의 독립된 징계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은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하나가 이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품위를 손상시켰단 말이 있죠. 이게 이거죠. 체면 또는 위신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어디 있어요?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인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대부분의 식당도 그렇고 이제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빠지니까 이거 뭐 점심 식사 시간에 구내식당을 소란 피운 거는 비록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거 직무랑 관련이 없잖아요. 나 그때 돈 안 받는 근무 시간 아닌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구내식당은 소란을 피워서 품위 손상시킨 거 아시다시피 당연히 품위유지 위반 왜 직무 관련성은 따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학교장의 정당 호출을 지시해야 돼요.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응함으로써 직속 상관의 복종 의무 위반 학생회장 물랑케 했다.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군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급자의 정당 호출과 지시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포함해 불응했다는 건 결국 대놓고 욕했다는 거죠.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가 있고 이거 위반해서 이런 행정을 물랑케 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 결론 징계해고 당했다는 거죠. 이 징계해고가 아마 이게 옛날 판례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해임일 것 같아. 해임. 8명까지는 안 갔네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교사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된 말로 개판이죠. 개판인데 제가 이 판례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사안에서 1, 3, 4가 없고 2번 하나만 있어도 즉 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 소란 하나만 피웠어도 무조건 징계위원회 회부가 될 것이고 뭐 그때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경징계로 끝날 수도 있거나 불문으로 끝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직무랑 관련성이 있든 없든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생각보다 넓고 아시다시피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걸 악성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괴롭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오히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친고자가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참 트레고 이렇게 1년 동안 보배드림에 올라올 정도였으면은 이 철밥통 부숴버리는 게 제일이다라는 말은 결국 공무원들 품위유지 의무나 그 체면 위신 손상 행위가 직무랑 무관해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기해서 얼마든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뭐 공무원을 괴롭히는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최근 시사로
사건에 살펴보았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